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덕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2년 넘게 하늘길이 막혔었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요.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하늘길이 속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 해외여행을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해외여행을 가려고 예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비자 문제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갔던 동포들도 한국으로 돌아와서 일을 다시 시작하고 있답니다. 가족을 보기 위해서 고향을 찾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 모든 나라가 다 빗장을 푼 건 아니지만은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19 이후에 걸었던 빗장을 서서히 풀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고 싶다 생각하니까 정말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싶네요. 거북이가 노래합니다. 비행기.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수요일의 편지 손님,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하늘길이 막혀 있었잖아요. 네.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로 요즘 공항이 막 북적북적하다네요. 그게 6월 달 들어서 좀 많이 네. 좀 완화가 됐고 풀린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부로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 네. 또 뭐 여러 가지 코로나19 뭐 접종이라든가 뭐 이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 노선도 많이 좀 제약이 풀리고 예. 거의 이제는 뭐 일상 회복이 되어 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한국에서 중국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시는 분들 아직까지는 중국은 좀 제로 코로나를 네.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격리도 네. 상당히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좀 다른 측면도 있긴 있는데, 근데 아마 좀 그래서 이 격리나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많이 수월해졌는데 예. 중국으로 나가는 거는 많이 좀 어려워졌다. 그래서 좀 주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6월 1일부로 그 이제 코로나19로 중단됐었죠. 이 2020년 4월경에 뭐 단기 비자라고 해서 예. 748 비자를 안 줬었거든요. 다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비자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완전히 일상 회복화된 네.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중국은 아직도 격리 기간이 네.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마다 2주? 좀 달라요. 네. 다른데 그래도 이제는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은 제가 볼 때는 뭐 21일, 어디는 한 달 3주 가까이. 정도?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항에 도착하면 도착지에서 14일. 네.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목적지가 있잖아요. 네네, 목적지에 거기 가서 또 2주, 그냥 14일. 또 14일. 이렇게. 그럼 거의 한 달이네요.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이제는 상황에 따라서 네. 왜냐면은 중국도 제로 코로나 하면서 너무 이 봉쇄 조치를 하니까 예. 뭐 중국 사람들하고 언제까지 그걸 인내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전에 뭐 상해 같은 경우는 한 2달 넘게 봉쇄를 했잖아요. 네. 상해 우리 교민들도 많이 가 있는데 정말 아파트에서 오고 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정말 뭐 생계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근데 결국은 그거를 뭐 사회면 무슨 이렇게 제도라고 해가지고 네. 부분적으로 풀고 코로나19가 발생한 지역만 네. 이렇게 좀 봉쇄도 하고 이런 식으로도 바뀌어가기는 했는데, 어쨌든 좀 철두철미한 것 같습니다. 네. 하긴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교역량이 크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렇죠.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한 달가량 그 격리 해제를 해야 되면 네.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사업적으로든가 정말 가야 할 사람 외에는 네. 거의 뭐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중국에서 이렇게 금방 한국에 볼일 보러 있다가 가려고 하다가 안 가신 분들도 많고, 네. 또 동포들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분이 있는데 거의 한국에 그냥
거의 그냥 눌러 앉아서 계시네요.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네. 근데 중국에 가셨던 동포들은 네.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일을 하시는 데는 전혀 뭐 그렇죠. 지장이 없겠네요. 네, 그 올해 6월 1일부터 다시 뭐 C38 비자도 해줬고, 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상적인 비자 절차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원상복귀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비자 연장 때문에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근심도 하셨고 네, 그때 한동안은 또 뭐 연길이나 어디 가실 때 비행기 표를 구하기가 네. 어려워서 가격이 막 어마어마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아직도 뭐 비행기 가격은 낮은 편은 아니에요. 아, 네. 근데 뭐 연길 같은 경우 그전에 코로나19 전 같은 경우는 뭐 왕복 항공권이 뭐 60만 원대. 네네. 근데 코로나 한참 진행할 때는 네. 뭐 150, 300 아마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보는데 또 비행기 값도 좀 비싼 면도 있고. 네. 네, 근데 여러 그래요. 가지는 경제적 부담이 좀 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중국 지역에 계시던 분들이 뭐 비자 지금 갖고 계신 것 같고 한국에 오시기는 수월한가요? 네, 네. 그렇죠. 비자가 있으면은 뭐 한국에 오면은 지금 6월 8일부터인가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든 간에 다 격리 해제하잖아요. 그 네. PCR 검사해가지고 이상 없이 나오면은 네. 격리 해제하고. 격리 안 해도 되고. 네. 그래서 들어와서 또 뭐 3일 이내인가요? 또 PCR 검사 맞고 네. 아무 이상 없으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게 됐죠. 네. 비자 연장 문제 때문에 고향으로 가셨던 우리 동포들이 거기서 사실 그 발목이 잡혀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출국 유예 조치를 받는다고 그래서 네. 출국하지 않고 계속 연장 조치를 받고 그게 뭐 한 1년, 2년 가까이 이렇게 했던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문 취업 체류 자격 같은 경우는 이 법무부가 일괄적으로 네. 보통 3년 또는 4년 10개월 이렇게 경과가 되면 반드시 출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은 일괄적으로 1년씩 연장을 네. 해줬죠. 아, 네. 그러면 2차례나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힘들리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비취업 각서를 받고 1년씩 연장을 해줬죠. 네. 내가 이 출국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출국 못하고 있다. 그러면 취업하지 않겠다는 그거를 해서 비취업 뭐 그런 거 해서 연장을 또 1년씩을 또 이렇게 해주고 있죠. 네. 아니 코로나19 그래서요. 때문에 네. 저기 떠나질 못하시면 네. 아니 살아가셔야 되는데 왜 비춤을 아무래도 어제는 방문 취업은 취업 네. 활동을 위한 비자인데 네. 그것까지 취업 활동을 정상적으로 해주게 되면은 네네. 정책이 이제 어긋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고도 취업 활동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런데 이제 그렇잖아요. 단속에 일자리 걸리면은 때문에. 벌금도 네. 세게 물고 각오를 하셔야죠. 네. 뭐 그러니까 일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는 이제 해외로 여행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참 목말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들 여행을 떠나시는 거 보면 진짜 가슴이 설레기도 합니다.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그래서요, 우리 이제 내국인들 같은 분들 네. 많이 이제 해외여행도 여행도 가시고 그러는데, 근데 국내에서도 어쨌든 해외 여행객을 또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네. 또 많이 그 뭐 출입국 정책이나 이런 거를 또 6월 1일부터 많이 완화시킨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역 경제라든가 이런 데는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와야만이 활성화되는 그런 지역들이 네. 있거든요. 그 전에 보면은 외국인 관광객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이제 중국 관광객이었는데 맞아요. 여전히 네. 뭐 중국 관광객은 한국에 오기는 쉬워도 다시 중국 들어가면 들어가기가 격리 생활을 해야 힘드니까. 되니까 오기가 쉽지가 않죠. 네. 네. 그래서 그냥 뭐 어딜 가나 중국 관광객들이 네. 막 재미있게 여행하시는 모습도 보고 물건 소비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거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제 딸도 이 강조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3년 네. 동안 못 봤어요. 그냥 지금 많이 플러스가 들어오라 그래도 네. 또 들어가면 또 뭐 이렇게 또 격리 격리를 생활을 해야 해야 되니까 되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이 울산에서 전국체전이 열려요. 103회. 네. 근데 이제는 중국에서도 그 해외 동포들도 와서 전국체전에 참여를 하는데 되게 해외 동포들은 그 팀에서 이제는 이렇게 결성을 해가지고 선수들 파견을 하는데 네. 중국에서는
우리 중국에 있는 대한체육회에서는 중국에서 이렇게 선수를 모집을 해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네. 한국의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동포들을 동포들을 선수단을 그것도 만들어서 좋겠네요. 참여하겠다. 네.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나오고 있어서 한국에 있는 동포 사회도 또 새로운 또 뉴스죠. 네. 그렇게 해서 참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동포들 하도 많으니까 예. 이렇게 전국체전에 이렇게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네. 동포들의 생활체육도 상당히 활성화될 수도 그렇죠. 있고 또 스포츠를 통해서 또 어쨌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상당히 좋은 기간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더라도 네. 국내 차량하고는 동포들이 워낙 많으니까 중국 팀으로 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네.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이제 행복 채통 열어보겠습니다. 중국 요녕성 대련시 최준봉 씨가 토장맛이라는 시를 보내오셨습니다. 토장맛? 어떤 색깔일지 대충 이해가 되는데 김영필 대표가 먼저 소개합니다. 메주콩 삶은 듯한 인생 삶을 땀으로 절어배워온 토장맛은 엄마의 손맛이요 엄마의 맘 맛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려서 몰랐습니다. 음식 맛은 장맛이라 하시면서 자신의 마음마저 푹 떠넣으시고 부뚜막 연기 슬픔을 삼키시던 엄마의 그 깊은 심정을. 그때 나는 어려서 몰랐습니다. 배불리 먹지 못하는 것이 불만이었고 개눈깔 사탕 하나 사 먹지 못한 것이 불만이었고 학용품도 넉넉히 쓰지 못하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저 엄마의 마음만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철이 없어 몰랐습니다. 사탕 하나 못 사주는 엄마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학용품도 사주지 못하는 마음이 어쨌는지, 밤을 지새우며 바느질 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쓰렸는지 불쌍한 줄도 몰랐습니다. 오늘 시곡상에 마주 앉아 토장 맛을 보느라니 엄마 생각이 떠올라 눈곱이 흐릅니다. 꽃으로 태어나 풀처럼 살아오신 어머니, 저승에서나 꽃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장 맛을 네. 어머니에 비유해서 적어 오셨습니다. 네. 꽃으로 태어나 풀처럼 살아오신 어머니. 이 글귀가 어머니를 너무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어머니가 전 돌아가시고 나서 네네. 어머니의 손맛이 담겨 있는 이 토장맛, 네. 정말 이 메주콩으로 삶은 듯한 엄마의 인생이 담겨 있는 그 토장맛을 그리면서 네네. 따뜻한 시 한 편을 이렇게 써 보내주셨네요. 예. 중국에서는 저희는 된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주로 토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그렇죠. 토장이라는 맛을 많이 쓰죠. 네. 우리 동포분들도 이 된장 굉장히 즐겨 드시죠? 네, 된장에 된장하고 이제 두부를 곁들여서 네. 하는 음식이 동포들 사이에는 뭐 여러 그런 게 있더라고요. 두부도 즐겨 드시고 네. 거기다 된장도 아주 즐겨 드시는 그런 동포들의 어떤 식생활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렇게 된장하면은 우리 고유의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동포들이 이렇게 한국 분들 잘 모르는 분들이 중국 동포들이 된장을 알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저희들보다도 훨씬 네. 더 이 된장을 즐겨하시고 그 연변에 한 그 마을에 가면은 네. 이 중국 동포 사업을 하셨던 분이 된장 마을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 뉴스에서 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해마다 거기서 된장 문화 축제를 가져요. 네. 그러면 거기서 다 연변 사람들이 안악들이 모이고 또 문화 예술가들이 모여서 이 된장을 주제로 노래도 하고 네. 시도 쓰고 예. 여러 가지 문화 축제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된장 또 만들기는 안 하나요? 네. 그 한꺼번에 모여서 된장을 만드시면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네, 항아리가 다 같이 하는 있고 거죠. 된장 뚝이 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해서 매년 하는데 이분이 이 된장으로 또 술까지 만들었어요. 네. 된장술이라고 네, 네. 해서 예.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아주 이게 잘 나가는
네, 맞습니다. 술이에요. 예. 저희가 그때 그 할빈으로 공개 방송을 하러 갔을 때 네. 이게 연길에서 온 된장술입니다 하고 맛보라고 주시는데 네. 뭐 저는 맛을 잘 몰라서 근데 남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던데요. 근데 그 술도 저도 이렇게 좀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네. 해서 여기 한국에서도 이제 팔기도 해서 아, 네. 좀 마셔보고 했는데 연변에서는 참 그거 먹고도 아주 저기 한데 거기는 기후가 그런가 차이가 있나 봐요. 근데 네. 한국에서 그거 한 병을 먹으면은 이렇게 정신줄이 놓아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다른 분도 그게 그러냐 중국 술이 그랬더니 좀 도수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변에서는 이 똑같은 술인데 거기서 들어온 술인데 거기서는 이 동포들도 잘 마시는데 한국에 와서는 잘 또 이 기후나 뭐 이런 게서 안 맞아서 그런지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보급화하는 거는 좀 실패했다 그럴까? 그렇게 네. 생각보다는 많이 보급이 안 됐었어요. 네. 대부분 보면은 요즘에 뭐 소주 마시는 분들도 네. 예전에는 소주가 한 알코올 도수가 25도 정도 됐었는데 요즘에는 낮은 것은 한 16도 정도 네. 거의 뭐 와인하고 비슷한 그 정도 도수로 도수가 많이 내려가서 네.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하게 되네요. 어쨌든 그거를 만드신 분도 저도 오래부터 잘 아시는 분이고 이 동포사회 활동도 많이 하시면서 그거를 하나의 이제는 조선족의 네. 고유의 문화다 그렇죠. 해가지고 네. 된장도 사업도 하시고 된장 문화 축제도 만드시고 된장 술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 된장을 소재로 해서. 네. 네. 사실 된장하고 김치가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음식이면서 발효식품으로 네. 건강에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은 이렇게 된장이 어떤 특화된 음식을 많이 만들다 보면 네. 한족들도 된장을 좋아하게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드네요. 워낙 뭐 된장이 발효식품보다 건강에 좋은 식품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세계적으로도 김치가 상당히 이제는 예. 저기 한류의 열풍을 타고 그럼요. 유명해졌는데 이제 된장은 그래도 약간 좀 냄새가 배이니까 아.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처음 이렇게 해본 분들은 조금 네. 꺼려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게 또 뭐 건강에 좋다 그러면 그럼요. 건강도 네. 하겠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뭐 농가에서는 다 된장 매주 써가지고 네, 이 직접 방에다 이게 담갔죠. 걸어놓고. 이 발효되는 거를 직접 봐가면서 네. 된장 먹고 그랬잖아요. 네. 그만큼 저는 된장 우리 생활 속에 몇몇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네, 뭐 청국장. 예, 네. 그런 생각부터 나는데 아무래도 생활에서 좀 많이 먹지 않다 보면은 네. 젊은 친구들에게는 엄마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포들이 더 많이 먹는 게 오누이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오누이장이요? 그러니까 그 들어보니까 묵은 된장하고 네. 갓 만든 된장하고 이렇게 새로 섞어가지고 네. 만든 이 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 별미의 이런 맛도 있죠. 네. 그렇군요. 그게 오누이장입니까? 아니 이름도 너무 예쁘게 저도, 붙여주신 것 우리 같아서. 그 연면에 그래서 오누이장 저도 그거를 가끔씩 이렇게 좀 먹어보면은 이렇게 저는 그 대림동이라든가 가리봉되면 그런 장을 파는 집들이 있거든요. 예. 한번 가봐야겠네요. 드셔보세요. 노래 마을입니다. 된장이 끓는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행복우체통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사연도 시입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리안 씨가 보내오신 꿈이란 시인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꿈은 기다린다. 오래전부터 힘을 모은다. 눌려도 가려졌어도 늘 그 자리에 있어준다. 보석과 같이 진흙 속에 묻혀 있을지라도 이 세상 밖으로 나올 때 깨지지 않는다. 꿈은 죽지 않는다. 다만 잠들고 있을 것이다. 라는 시입니다. 꿈이 잠들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희망이 꿈틀거리는 그런 네. 느낌을 갖게 되네요. 사람에게서 꿈이 없으면은 네,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꿈이 네. 있어야 정말 사는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사는 이유도 될 수 있고 네. 살아갈 또 힘도 용기도 될 수 있는 게 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보니까 이 신리한 씨의 꿈은 그 구체적으로 어떤 꿈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궁금하죠? 어쨌든 뭔가 새로의 인생에 이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시로 이렇게 꿈이란 하고 시를 보내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이제 풀어서 네. 수필로 쓰시면 네. 우리 신리안 씨의 꿈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글로도 좀 써서 보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참 네. 인상 깊었던 게 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정말. 별 이루어진다. 네, 참 예. 온 국민들한테 네. 강한 인상을 줬던 그 문구잖아요. 그렇죠. 올해가 또 그 한일 월드컵 2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네. 그냥 그때 그 영웅들, 네. 그러니까 뭐랄까 태극전사라고 그럴까요? 네. 영웅들이 다도 와가지고 또 20주년 행사하는 거를 상암 월드컵에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2002년 월드컵은 우리 동포들도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그때 정부가 최초로 불법 체류자 전면 합법화 네. 준 합법화 조치를 취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신고만 하면은 내가 네. 이게 나쁜 일만 아니고 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었어요. 자유롭게. 꿈을 심어주신 거네요. 정말 동포들의 꿈 같은 네. 시간이 그때 이루어진 거죠. 네. 네. 온 국민이 그냥 빨간 옷을 입고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그냥 네. 대한민국 하던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때 2002년도에 가리봉동 중국 네. 동포들이 많이 폈을 때 그때 그 몰래 숨어서 정말 양꼬치도 팔고 네. 뭐 식당도 했던 맞아요. 분들이 간판도 멋지게 새로 멋지게 만들어놓고 불도 만들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그래서 아주 가리봉동이 완전히 이 천지개벽하고 네. 변화하고 아마 동포들이 또 마음대로 또 고향 사람들이라든가 가족 친구를 만나서 회식도 하고 밤새도 노래도 부를 수 있다. 그게 2001년도입니다. 참 그때 그 꿈은 이루어진다. 네,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동포들의 꿈을 펼칠 수 있었던 게 바로 2002년이네요. 네, 안치환이 불러주는 나의 꿈 들으면서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꿈을 담습니다. 꿈을 담습니다. 꿈을 담습니다.